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어제 이제 이슈가 됐던 BSV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일단 제가 어제 이 삼각수렴 중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삼각수렴 중에서 어제는 이제 제가 아래로 이탈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 이 4,800에서 5,60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올 때 이 채널 안에서 움직임 모습을, 반복된 패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횡보하고 내려오고 옆으로 눕다가 왼쪽 어깨 머리 만들어주고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 만들어줬던 이 패턴이 반복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됐잖아요. 이때도 짧게 나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팔 만든 이후에 다시 진짜 하락 나오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오히려 이제 이때는 왼쪽 팔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올 확률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완전하게 이탈한다, 4시간 봉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상승 채널은 깨지는 것이고, 그때는 비트코인은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900달러까지 깨고 잠시만요. 6,000 네, 여기요. 6,000 이 자리요. 예, 죄송합니다. 6,900달러. 지금 수평선으로 그린 이 6,950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래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조정 자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800달러에서 5,400달러, 그 자리가 지금 120주평선하고 50주평선, 이런 자리 이제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이 상승 채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6,900으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6,900. 예, 6,000. 잠깐만요. 예, 6,900으로, 6,900달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는, 일단은 지금 하단 채널의 하단부가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요, 7,070달러입니다. 7,070.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빠져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7,070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상승 채널 안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BSV를 보도록 할게요. BSV는 이렇게 보시면 하락 채널을 이제 먼저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펌핑이 있었습니다. 펌핑 이후에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들어 줬어요. 하락 채널을 만들어 줬고, 하락 채널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돌파해 준 이후에 이때 보시면 이때 저항 역할을 했던 가격이 0.02로 BTC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4월 2일 상승을 해주면서 이때 여기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같이 여기서 이제 빠졌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BTC 마켓에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이제 퍼즐성 기사들이 막 난무하면서 아마 BSV를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이 하락 채널이 돌파가 됐고 눌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탈해서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때 83만 사토시요. 0.0083 이 라인,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지지받을 수 있었던 라인이 0.009입니다. 0.009. 이 라인까지 이제 깨고 내려와서 아마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아마 이제 BSV 들고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15일 평선 넘지 못하다가
어제 양봉 하나로 15일 이평선 그리고 이제 50일 이평선까지 넘어서 일단은 안착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121선 밑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5일 이평선과 이제 50일 이평선 여기서 이제 이 121선 밑에서 좀 더 횡보를 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제 15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겠죠. 단기 평선이 15일 이평선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이 15일 이평선 올라올 때 저는 이제 재차 다시 한번 이 120일 이평선을 넘어가주는 이제 120일 이평선 넘어가주면서 지금 이 저항대로 적용하는 0.02로 라인까지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BSB는 진짜 좋은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15일 평선 땡겨주고요. 단기 평선 이제 50일 평선까지 땡겨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기 평선 완전 땡겨줘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슈팅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눌러주면 단기 평선을 완전 땡겨주면서 정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 가장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아마 형태로 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캐시도 일단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지난 그 BTC 마켓에서 저점에 있거나 오히려 저점을 이탈한 뭐 퀀텀이라든가 어제 봤던 종목들 에이다였나요? 이렇게 지난 저점을 이탈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점 작년 12월 16일 저점에서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10일 이 저점에서 이 추세 라인을 잠깐 이탈하긴 했지만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작년 12월 달 고점이었던 0.05를 지금 넘어가 줬습니다. 0.05를 이제 계속 저항받고 눌러주는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어제하고 오늘 넘어가서 안착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평선들이 50, 15, 그 다음에 200, 120입니다. 근데 이 장기 이평선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옆으로 좀 더 누워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50일 이평선 밑에 있는데 옆으로 좀 더 누워주면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번 상승에는 지난번에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0.064까지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와 이제 BSV가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작년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BSV가 이제 어제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사토시 가격으로 보면 BTC 가격으로 보면 현재 0.05이라고요. 지금 BSV가 0.013입니다. 그래서 0.064가 돼요. 0.064, 0.06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이 하드포크 되기 전에 0.065니까요.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둘을 더했을 때 0.065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드포크 되기 직전에 이렇게 반등을 해줬고 이때 제가 언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두고 봤냐면 이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BTC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지금 약간 손해이거나 이렇고 아마 이제 원화 가격으로 했을 때는 이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약간 오히려 이제 수익으로 거의 전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때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하드포크 이슈에 맞춰서 들어갔던 분들은 거의 이제 수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여기서 며칠 더 누운 이후에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주는 그런 흐름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강성우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오늘 오전에 구독자분께서 참깨님 했나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참깨님도 이제 본인은 이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더 먼저 이제 큰 상승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강성훈님도 이제 그런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맞다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참깨님이라든가 강성훈님처럼 강성훈님도 보면 지금 보면요. 다시 이제 만약 지금 비트가 다시 8400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버리면 비트 도미넌스는 다시 상승하고 알트는 다시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트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영상에선 비트 도미넌스 차트로 비트를 분석하시니 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 전고점 2만 달러까지 급등하는데도 도미넌스가 여전히 하락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미넌스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차트가 뭐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이제 강성호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트코인에 집중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섣불리 비트를 팔고 알트를 샀다가 낭패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얘기해 주셨고, 아마 이제 제 해밀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다 본인이 충분히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에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예 뭐 알트코인을 쳐도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많이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뭐 100을 가져가시든 이거는 상관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알트코인들만 비중이 너무 많거나, 특히 이제 시총 낮은 알트코인들이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지, 비트코인을 뭐 100% 나는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수익률 뭐 약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렇게 비트코인만 쭉 홀딩 하시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결과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김영님이 써주셨는데, 비트가 오른 만큼 비케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해주셨고,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이 더 올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시면요, 지금 이제 지난 저점, 가장 저점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3,100불이고요. 지금 이제 7,800달러에 있습니다. 현재 7,900달러에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요,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 지금 달러 차트로 이제 보니까 달러 차트로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 차트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76불에서 현재는 409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약간 2배 약간 넘는 상승인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순하게 봐도 거의 3배가 넘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요. 이더리움도 바닥이 82불이었고요. 지금 현재가 이제 255불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3배, 비트코인 캐시는 3.4배 정도 이렇게 올랐고, 비트코인은 지금 2배 넘는 상승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3,100불에서 대략 3,100불에서 지금 7,900불에 있기 때문에 2배 약간 넘는 상승이어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률이 수익률이 더 좋은 겁니다. 이걸 이제 뭔가 다른 아마 시장에서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박성용님이 써주셨어요. 17년도 18년도 코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3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세 번째로 힘든 건 모두 코인들이 하락할 때, 두 번째로 힘든 건 내가 가진 코인들을 팔았는데 더 올라갈 때, 첫 번째로 가장 힘든 건 내가 가진 코인 빼고 다 오른다고 느낄 때, 코인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승장이 시작될 때는 비트코인을 위주로 각종 메이저 코인들이 뒤따라 상승을 하는 경향이 강한 듯 합니다. 기본 비트코인을 적은 비율로라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1비트 이상 메이저 알트도 2-3 종류로 다변화해서 두어야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에 약간의 비중을 넣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비트코인 비중을 홀딩하는 물량은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리플, 이더리움 제가 이제 기준을 세워서 제가 홀딩 물량을 지켜서 제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리 뭐 비트코인이 비싸 보여도 그 부분은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 상단부가 와도 지난번에 이제 마법천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진짜 우리 뭐 까치밥 준다라고 생각하고 채널 상단부가 와도 20% 정도 되는 물량은 나는 그냥 홀딩 하겠다. 그건 이제 안 팔겠다는 거예요. 채널 상단부에 와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크게 뭐 시장이 하락하든 더 올라가든 우리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봉봉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트가 조정받으면 알트들도 같이 내려가지 않나요?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원화마켓이 아니라 BTC 마켓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주는데 제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제가 요즘에 도미넌스 차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2017년도 3월달, 4월달도 보시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뭐 알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는 빠지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제자리에 있어도 도미넌스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2017년도 말은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달러를 찍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조정 받을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돌았어요. 그때 이제 보시면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아마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그거는 설명드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봐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고가자님이 써주셨고요. 금융기관에서 환전 시 달러 가격이 높다고 은행원이 말하는 것은 지극히 은행원 개인들 생각입니다. 은행원들은 환전을 계속 다루다 보니 경제 상황 등등보다는 그날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의 가격에 비해 높다, 낮다를 이야기할 겁니다. 저 역시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으로서 환전 시 달러 가격이 높다고 설명하라 이런 식의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 리플 가격이 350원이었고 이번 주는 이제 470원이라서 많이 높은데 낮으면 리플을 매수하지 그러세요. 뭐 이런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지난주 대비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선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높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마치 리플의 대상승할 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문서를 시행한다면 1인이 전 금융권을 포함한 환전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일단 실제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 계신 분의 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했죠. 번개와 불을 무서워했던 것처럼 저도 2010년도 비트코인을 처음 알았을 때 도토리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가 다른지를 알지만 아직도 99%의 사람은 코인을 사기이고 투기라고 생각하니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모르니 배척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대중들이 알게 되고 그럼 대세는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대중들에게 코인을 알리는 게 세력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고 찝찝하지만요. 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일단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당연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뭐 사기라든가 안 좋은 면만을 이제 계속 언급해 주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제 그렇게 그리고 실제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아직까지 2017년도 18년도 말에 뛰어든 사람이 많았고 그때 들어와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손해 보는 거,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생각해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때도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됐던 그런 IT 기업들 펌핑 나왔고, 그 다음에 펌핑이 죽은 이후에 다시 또 그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올라와서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뭐였죠, 유튜브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도 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2017년도 18년도 들어와서 손해보고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시 끝까지 남아서 이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돈을 벌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어떤 플랫폼들이 제대로 된 어떤 유저들을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활용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니나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원화 위안화 차트를 보니 주봉 차트로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만으로 판단할 때는 중국보다 한국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원화 차트는 펴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원화 차트 오늘도 아마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2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1210원에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1210원을 바로 넘어갈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만약에 1210원을 바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저는 접어들 수 있다. 아마 121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000포인트를 깨는 그런 하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우주 아빠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아빠 우주님. 예. 비트코인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16년 말 채굴 속에 아는 형님께서 부업으로 하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17년도 불장을 겪고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팔지 못한 후회도 있었지만 다시 더 크게 갈 거라는 걸 몇 번 경험했고 믿음이 있기에 후회는 있어도 좌절은 없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자발트코인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자발트코인에 관심이 많은데 초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면 대장주들 타세요. 저 시작할 때는 비트, 이더, 이클, 라이트, 리플, 대시 정도 있었어요. 괜히 금액 작아서 부담 없이 느껴지니까 엽전주, 동전주 사시는 분들 많은데 흐름 잘못하면 펀더멘털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원래 비트 먼저 가고 횡보 때리거나 약 조정하면서 대장 알트들 가고 다 가고 나면 자발트, 엽전주가 출발합니다. 비트는 가는데 왜 나는 안 가냐 생각하시는 분들 몇 년 동안 저 순서니까 잘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아빠님이 이렇게 경험해 보신 거, 그래서 2년 동안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경험해 보신 그 부분을 직접 써주신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거래하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 자주 하면 할수록 위험성만 늘어나니 스스로 초고수의 반열에 올라간 초특급 차트쟁이가 아닌 이상 그냥 두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우며 먹어도 더 많이 먹습니다. 엄청 간단하지만 엉덩이가 무거운 게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한 번도 마이너스 보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았으니 벌지도 못했다는 점은 비밀. 아무튼 저는 이게 하나도 개수를 잃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음모론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 차트에 약해서 H채널님 방송 주로 보고 제가 생각한 스토리텔링과 비슷한 그림인가 확인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써주셔서 아마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베어러블 가입 찌라시가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이제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순서를 약간 건너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순서대로 다시 진행을 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2058 플루님이 써주셨어요. 토마토님 곰탱이 영상 달해주기 1111의 의미에서 차트가 H채널님 1-1라는 거 거의 흡사합니다. 보면서 이제 많이 놀랬어요. 달해주기 5월 18일, 5월 26일, 6월 4일에서 5일. 5월 18일은 미국 날짜로 반등 온 날이더라고요. 한국은 19일. 그리고 5월 26일은 이제 와보면 알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5월 22일이잖아요. 5월 22일이고 만약에 5월 26일 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릴 때 아까 이제 채널 하단부 7070, 7080 뭐 이 정도 라인을 이제 채널 하단부를 지켜주고요. 반등을 해서 다시 이 패턴이 만들어져서 올라와 준 이후에 5월 26일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그런 패턴을 보인 다음에 6월 4일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요. 지금 이때 보시면 이때 이제 채널에서요. 이렇게 물론 채널 끝까지 이 저항 5,600달러 저항을 채널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때 그 전에 이제 올라갔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서 채널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와주는 걸 봐야 될 것이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예,
이와 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요. 그러면 내려오고 옆으로 눕고 머리 만들어주고요. 다시 올라와서 돌려 세워서 상승해주고 또 눕고요. 올라가준 이후에 다시 하락, 재차 하락. 이걸 다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준 이후에 6월 지금 너무 넘어갔네요. 6월 4일 아까 이제 얘기했던 6월 4일 이 언저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반등이 나오면서 이 8,400달러를 돌파를 해주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6월 4일 그때 이제 마법천사님이 로저버가 이제 로저버 트위터에 올라온 그 글을 이제 얘기해 주셔서 6월 4일이 그 위안화 변동사항까지 맞물려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절묘하게 이 베어러블 가이에서 얘기했던 6월 4일과요. 그리고 로저버 지난번에 트위터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로저버가 이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6월 4일에 어떤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비트코인 캐시가 앞에 이제 사람이 들고 서 있고요, 이 푯말을. 그리고 이 탱크에 위안화, 달러, 유로와 그리고 이제 영국의 뭐죠? 영국의 파운드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서 뭔가 이제 어떤 비트코인 캐시와 각 정부의 화폐들과 뭔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6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아까 오늘 제가 비트코인 캐시 차트도 봤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차트도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저는 타이밍을 6월 4일에 뭔가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 또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월 4일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로저버가 이제 최근에 하나 더 올렸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 지금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이제 붕괴가 됐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붕괴가 됐고, 잠깐만요. 이 그림을 보면 기존의 이제 은행권들은 이미 이제 붕괴가 돼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게 은행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하버드, 이건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도 바꿔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미국, 베네수엘라, 유로존 이런 정부들도 결국에 어떤 정부가 아닌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정부 기관을 대신하는 그런 형태의 기관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그 금융 세력이 원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그 약간 물리적인 공간은 각국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따로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어떤 가상의 기관을 통해서 그곳에서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런 기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뭐 시스테딩.org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니까요,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어떤 마치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국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지금 뭐 로저버 이야기도 그렇고 또 베어러블 가이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5월 26일 그리고 이제 6월 4일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물론 이제 기대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벤트를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거기서 뭐 무리한 배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런 이벤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견, 그리고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